안녕하십니까. YBM 실전 토익 박자은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21강 시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새로운 테스트 8으로 들어간 날이라서 쌤이 간단하게 OT를 좀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쌤과 함께 보고 지금 만약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OT를 꼭 봐주시고요. 쌤이 계속 반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한 거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토익 점수는 좀 빨리 올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강의는 이제 30강으로 되어 있고요. 테스트 8, 9, 10을 풀이를 할 건데요. 각각 이제 테스트마다 100문제씩 되어 있죠. 그때 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셔야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푸실 때 파트마다 골라서 풀지 마시고 100문제를 그냥 통으로 푸세요. 마치 시험을 본다는 느낌으로 70분을 딱 맞춰놓고 앉은 자리에서 101번부터 200번까지 끊기지 않게 쭉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험장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에 도움이 되실 거니까 쌤 말 한번 듣고 되게 힘들 거 알아요. 그런데 70분을 꼭 맞춰서 한번 풀어보는 거 부탁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쌤의 강의를 듣는 거죠. 본인이 풀면서 느낌이 좀 안 좋았던 거, 뭐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이 잘 교정이 되실 건데요. 그 대신 여러분과 쌤과 함께 끝까지 완강하는 거 그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트마다 골라서 듣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파트 7 쪽에 특히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쌤이 준비한 강의를 들어주시면 정말 고득점 충분히 나오실 수 있으니까 쌤과 함께 끝까지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쌤이 정말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어휘죠. 어휘 암기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쌤과 강의에서도 또 어휘 살펴볼 건데요. 문법은 솔직히 수업만 들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어휘는 꼭 다시 한번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테스트 8의 난이도 한번 볼 건데요. 파5는 중상 정도였어요. 일단 품사 자리 문제도 많긴 했는데 그러면 사실 중 정도거든요. 그런데 접속사, 전치사 문제가 다수 있어서 아주 쉬웠다고 보이진 않고요. 반드시 나 접속사가 아직 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오늘 쌤 강의에서 총 정리가 되니까 모든 접속사들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접속사냐 전치사냐 이렇게 품사를 구분하면서 풀 수 있는 연습 하시는 게 좋겠고요. 중상이었고, 그리고 파6는 중 정도입니다. 일단 난이도 높지 않았고 어휘가 길이도 길지 않아서 심지어 한 글인데 한 4문장에서 5문장 정도로 글 하나가 딱 구성되는 그런 유형도 있었어서 여러분 좀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7은 역시 뭐 쉬운 달은 거의 없겠어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양 때문이기도 하고 항상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이번에도 중상 정도였고요. 어휘는 괜찮았어요. 어휘는 괜찮은데 내용이 좀 생소한 거예요. 원래 토익에서 좋아하는 게 뭐 채용을 하는 글 아니면 뭐 광고나 그죠? 야, 우리 이번에 세미나 할 건데 뭐 이런 주제로 발표할게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그것도 있지만 팝업 광고라던가 야, 우리 회사 광고할 건데 온라인에 팝업을 띄울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법인카드. 학생들은 또 안 해본 거라 우리 회사 법인카드를 신청할 때 어떤 양식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학생분들은 특히 공부하실 때는 이 내용이 좀 생소할 때는 반드시 쌤과 함께 강의를 정확히 듣고 또 헷갈릴 때 번역본까지 확인하시면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꼭 쌓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번 토익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테스트 8에서 파트 5 들어갈 건데 문제 풀이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파트 5는 어떻게 푸느냐? 일단 첫 번째, 파트 5는 일단 속도전이죠. 반드시 이거는 최대예요. 맥시멈 진짜 12분 안에 풀어주셔야 됩니다. 뭐 좀 잘하시는 분들은 10분, 좀 더 욕심내면 8분 정도로 이 파트 5에서 시간을 줄일수록 정말 유리해져요. 쌤이 더 그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8분까지 정말 잘하신 분들은 8분까지 오신다면 그 시간을 전부 다 독해 쪽에 쓰면서 200번까지 완전 끝까지 가게 되고 독해도 점점 천천히 정확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위에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독해 쪽에서 시간 줄이기 힘듭니다. 파트 5 쪽에서 시간을 줄이셔야 되는데 다 알죠. 근데 어떻게 줄이냐고, 그죠? 막 엄청 빨리 해석해? 아니죠. 그럼 정확성이 또 떨어지죠. 중요한 건 미리 파트 5가 좋아하는 문제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쌤이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요. 같이 봐요. 뭐냐면 자, 쌤은 지금 토익 문제에서 보기만을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문장이 없어요. 문장은 없고 보기만 만들어 놨을 때 쌤이 여기서 바로 답을 고르는 거 좀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100%는 아니지만 한 99% 정도는 이미 답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토익에서 좋아하는 것들이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A, B, C, D 있는데 therefore, still, in case, out인데
아직 공부가 좀 안 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서 여전히 뜻을 생각하죠. 이거 모르겠어. 오히려 이걸 몰라. 바깥에. 벌써 이 문제 풀기 힘들어요. 이미 풀기 힘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체되면서 답의 확률도 낮아집니다. 쌤은 바로 그냥 C번 갈 거거든요. 적어도 99%. 왜냐하면 나머지 보기들은 다 부사인데요. 인케이스만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쌤은 그거 하나만 딱 확인하러 갈 거예요. 문장에 동사가 2개인지. 그럴 확률 진짜 높고요. 동사 2개인 것만 바로 확인하고 웃으면서 빵긋 웃으면서 C번으로 정답을 할 거예요. 접속사 자리니까 나머진 해석이 어울려도 필요 없어. 접속사 역할 못한 애들은 동사가 2개 있는 문장에 어차피 답이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유형을 이렇게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인케이스는 뭐뭐에 대비하여라는 접속사인데요. 우리 이따가 또 표에 나오게 될 거고 이런 좀 생소한 접속사들 이런 것들을 이번 강의에서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정답 맞을 확률 아주 높고요. 그 다음 문제도 그렇습니다. concern, concerning, concerns, 뭐 이건 진짜 자리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이 문제도 쌤은 이미 미소가 지어지면서 답이 동동 뜨고 있어요. 여러분 답은 B번일 확률이 정말 토익이 진짜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 이것은 99%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뒤에 명사가 있는지만 쌤은 확인할 건데요. 토익에선 이 ing 모양의 전치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얘는 지금 전치사로 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아이고 다만 쌤도 뭐 토익이 뭐 언제 바뀔지 모르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는지만 확인할 거예요. 그 명사 있으면 여기 전치사 자리 맞네. 역시 B번 정답. 이렇게 갈 거거든요. concerning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전치사입니다.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들러리로 선 거지. 저것들이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할 것이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 이거는 어휘 문제 같이 보이죠? 물론 순수하게 해석을 잘 하시는 분들도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쌤은 해석을 하더라도 이 단어 initiative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을 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토익은요. 이렇게 다 명사인데 명사 중에서 이런 티브 꼬리 명사 그러니까 되게 명사처럼 안 생긴 명사 있죠. 이런 명사를 또 답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정말 많이 풀어본 사람들만 알 수 있어서 쌤이 여러분한테 전수를 해드리는 거고 맞다. 요거 되게 중요했지? 우리 강의 들을 때 요거 막 강조했지? 하면서 해석을 요걸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답될 확률 완전 높아요. 이니셔티브는 계획이란 뜻도 있고요. 계획, 독창성이란 뜻도 있어. 이따 어휘 쪽에서 나올 건데 토익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보시면 뭐 it, he, that, what인데요. 이것도 쌤은 일단 보기 2개로 가고 싶어요. 바로 that과 what이 접속사니까 다른 보기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거죠. 단 뭐라고요? 문장에 동사가 2개 있는 것만 확인하고요. 확률 높습니다. 그래서 that과 what으로 왔죠. 그 다음 제가 대문자로 썼으니까 이거는 문장 맨 앞에 이제 빈칸이 뚫렸을 건데 그러면 뒤에가 완전한 절이면 that으로 가고 불완전한 절이면 what으로 가고 문장 맨 앞일 땐 이게 먹혀요. 무조건. 그래서 접속사 쪽으로 온 다음 완전 불완전으로 바로 정답 고를 것 같네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면은 you, those, they, she 이건 다 대명사인데 이번에 접속사가 없는데 그죠? 접속 없는데 문장 맨 앞에 뚫은 걸 거 아니에요. 그때 토익은 those를 좋아하거든. those가 불특정한 사람들이라서 뒤에 아마 후절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것만 살짝 확인해 보세요. 후절 같은 것이 뒤에서 꾸며주면서 어떤 사람들인지 꾸며주면서 꾸밈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대명사예요. those가. 그래서 다른 대명사들은 일단 토익에서 기본적으로 묻기에 너무 쉬운 대명사들이고 뭐 파트 6란 모를까? 파트 5에서 문장 맨 앞에 뭐 그들, 그녀, 앞에 뭐 어떤 성별이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 이런 거 물어볼 수 없고요. 파트 5라면 단연 불특정한 사람들 뒤에 후절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those 쪽으로 답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쌤이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줄게 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보기에서 답이 보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쌤과 함께 정리해 나갈 거니까 단순히 막 빨리 읽으라는 게 아니구나. 이런 유형이라는 게 있구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 5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요. 어휘가 정말 중요하죠. 아까 쌤이 말씀드린 그 유형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만 결국 어휘가 또 너무 비어있으면 파트 5 만점 받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고득점을 위해서는요. 파트 7에서는 조금 틀릴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트 5 쪽에서 거의 다 맞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까지도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 토익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휘가 있고 이미 답으로 좋아하는 어휘가 있다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바로 쌤이 봤을 때 정말 빈출되고 진짜 토익에서 답으로도 좋아하는 단어들인데 일단 여기서 잠깐 멈춰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해보셨나요? 본인이 스스로 테스트하고 들어오십시오.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요거 또 나오네요. 아까 쌤이 말했던 이니셔티브, 계획,
독창성 이런 뜻이 있어서 일단 답으로 좋아하고요. consecutive란 단어, 얘는 second란 단어에서 온 거예요. 두 번째란 단어에서 와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 이어간다 해서 연속적인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consecutive. 그리고 unanimous란 단어, unanimous는 윤회에서 온 건데요. 윤회는 uni란 단어. uni가 영어에서는 숫자 1, 하나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다 하나가 됐어. 만장일치라는 뜻으로 쓰여요. unanimous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요 단어는 되게 쉽다. 막 쓰신 분들 있죠? 혹시 설치라고 쓰셨다면 틀렸어요. 그 단어 너무 쉬워 쌤이 안 냈을 거야. 인스톨먼트는 설치가 아니고 할부예요. 할부, 분할이란 뜻이고요. 그 단어는 인스톨레이션, 션을 붙여야 그게 설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낚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주의하시고. 그 다음 adjacent는 인근의 뭐 이런 뜻이고요. 인근의, 가까이 있는. 요거 중에 implement 얘는 생긴 건 명사처럼 생겼지만 동사입니다. implement는 동사로 실행하다. 앞으로 계속 나올 단어이니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versatile 중요합니다. versatile 하면 다재다능한, 사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쓰고요. 그리고 promising 요것도 막 쉽다고 해서 쓰신 분들 있죠? 약속 아니고요. 토익에서 promising은 유망한, 전도 유망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increment는 우리 increase란 단어 있죠? 앞에 스펠링 같으니까 얘도 increase랑 같구나, 증가라고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 대신 요거 혼동 단어 주의하십시오. inclement란 단어가 있어요. 스펠링 하나 차인데 inclement는 심지어 형용사고요. 굳은이란 뜻이에요. 보통 날씨를 많이 수식하면서 얘는 굳은, 얘는 증가. 이런 혼동 단어 주의하시고, 뭐 punctual 하면 시간을 엄수하는 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롭죠. 쌤이 풀세트 이 뜻 띄워드릴 테니까 꼭 이것도 캡처해두세요. 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복된 어휘들을 계속 암기를 해두셔야지 결국 팝5의 속도를 줄일 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유형 강조했고요. 보기만 봐도 답 나오는. 두 번째 어휘 강조했고요. 같이 보시면 세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팟5 연습을 하잖아요. 풀고 나서 반드시 모든 구조 분석 그리고 해석까지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에 푸실 때는 빠르게 푸시고요. 풀고 나서 쌤과 함께 강의 듣고 리뷰하실 때는 모든 주어 동사 잡고 구조도 수식어구 묶고 괄호 묶어서 날리고 이런 구조들을 계속 문장을 건드려 주셔야지 눈으로만 이렇게 뒷짐지고 보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문장을 건드려서 본인의 것을 만드십시오. 같이 쌤과 함께 가보도록 해요. 자, 이렇게 팝5의 전략들,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들 얘기했고요.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쌤은 문제 풀 땐 또 포인트 위주로 빠르게 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101번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against는 전치사. 이 말부터 나와야 돼요. 전치사. 그리고 next는 형용사, 부사고요. 형용사나 부사고요. out은 부사. 그리고 as는 전치사고요. 품사가 이렇게 가지각색이라 쌤은 일단 자리를 먼저 보려고요. 봤더니 빈칸은 뒤에 명사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사니까 빈칸은 이렇게 명사구를 이끌고 있네. 그럼 여긴 전치사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답의 후보는 A번과 B번. 문법적으로 전치사는 A, B밖에 없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술 전시회가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요. 이 박물관이라고 하고 전시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에서의, 박물관을 장소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디에서의 라는 뜻을 가진 at 쪽이 정답되고요. against는 전치사인 건 좋은데 뭐뭐에 반대하여. 그래서 박물관에 반대하는 그런 전시회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AD 중에서 문법적으로 맞는 거 남겨놓고 AD 중에서 거기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치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품사 정리 잘 해두시고요. 팁을 보시면 일단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오답으로 유도를 하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up, down, out 이런 거 다 부사고요. next는 형용사나 부사고요. still도 부사입니다. 부사. 이런 것들을 뭔가 조그맣게 생겨서 접속사라고 착각하여 해석만 먹힌다고 답을 하시면 오답이 많이 되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2번 넘어갈게요. 요것도 보기 보고 해석하는 문제구나 하고 가볼게요. 닥터 최는 추가할 겁니다. 새로운 이것을 직원들에게, 그렇죠? 직원의 새로운 이것을 추가할 거래요. 여기까지 해석해볼까요? 포스트먼트는 연기란 뜻이죠. 포스트먼트, 지연, 연기. 그래서 이런 거를 직원들한테 추가할 거야. 어색하고요. calculation, 계산을 직원들한테 추가할 거야. 뭐 계산을 하면 하지. 계산을 추가할 거야. 좀 어색하고요. 근데 C번이 해석이 좀 괜찮네요. 그죠? 기술자를, 그죠? 새로운 기술자를 이 직원들 쪽으로 이렇게 한 명 뽑아서 추가할 거야. 괜찮죠? 근데 D번도 괜찮아요. 아니 새로운 장비를, 그죠? 기술자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장비를 이 직원들한테 추가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적으로는 CD가 또 맞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끝까지 문법도 봐주셔야 되는데요. 답은 C인데 우리는 사람 명사가 가산 명사거든요. 지금 앞에 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긴 가산 명사 들어가야 되고 답은 C가 맞고요. 장비는 토익에서 또 되게 좋아하는 불가산이에요. 대표적인 불가산. 그래서 장비는 절대 앞에 어나 언 붙일 수 없고요. 뒤에 s도 붙일 수 없습니다. 해석적으로 말이 돼도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토익에 좋아하는 장비 말고도 잘 나오는 불가산들 정리해놨는데요. 뭐뭐류라고 해석되는 건 다 불가산이에요. 그러니까 장비류, 가구류, 문구류, stationery, 그리고 의류, 기계류 이런 것들 다 불가산이고요. 또 토익에 좋아하는 게 정보, 제일 잘 나와요. 정보, 불가산이고 조언, 어드바이스, 그리고 수화물, 러기지, 배기지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는 불가산 다 외우는 거 아니고요. 토익에서 좋아하는 것들만 외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네는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산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토익은 영어는 불가산이 많지 않아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불가산을. 자, 같이 받고 이어서 해석 플러스 문법으로 받고요. 103번부터 가겠습니다. 또 넘어오세요. 보기 4개가 다 부사예요. 이거는. 다 부사니까 쌤은 해석하는 겁니다. 만약 VIP 좌석들이 앞줄에 있는 좌석들이 이미 공간이 차지되었다면 그러면 몇몇 귀중한 고객분들은 손님분들은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라고 했습니다. 답은 일단 다른 곳에란 뜻으로 elsewhere 답이 되는데요. 다른 곳에 앉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해석 괜찮았고요. 나머지 전부 부사는 맞아요. 그런데 otherwise는 달리 그렇지 않으면이라서 해석이 어색하죠. VIP 좌석이 다 차지가 됐다면 중요한 몇몇 고객들은 달리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이거보다는 다른 곳에 앉아야 될지도 몰라. 이게 맞습니다. 달리 앉으라 하면은 어떻게 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엉덩이 붙이고 앉을 수도 있고 뭔가 한 발 들고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elsewhere가 맞고요. 대신에 앉아야 되니까 대신 어디? 그죠? 그래서 대신에 앉아야 되는 안 되고요. instead는 부사로 써요. 근데 이제 of를 붙이면 전치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냥 instead라는 것도 존재하고 instead of라는 것도 존재하는 거니까 instead는 부사, instead of는 전치사. 이렇게 품사로 구분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심지어라서 여기서 역시 해석이 어색했는데 보통 이분은 비교급 앞에 답이 많이 돼요. 토익에서는. 그래서 even more 하면 훨씬 더. 그때는 심지어란 뜻이 아니고요. 더는 더인데 훨씬이란 뜻으로 훨씬 더. 비교급을 강조하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even more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otherwise가 오답이긴 했지만 토익에서 굉장히 뭐 답이든 오답이든 활용 많이 하는 게 otherwise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아까는 이제 달리란 뜻으로 이제 오답이 됐는데 보통 어떤 문장이 쓰이냐면요. 직원들은 꺼야 합니다. 컴퓨터를 하루가 끝날 때. unless otherwise instructed. 달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unless가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달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보통 뭐 달리 지시한다는 게 뭐냐면 야 오늘만큼은 우리 새벽에 업데이트 할 거니까 오늘만 컴퓨터 끄지 마. 뭐 이렇게 다르게 지시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아니면 평소에는 매일매일 컴퓨터를 끄고 가라. 이런 식으로 예외가 간혹 있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장이죠. 그래서 토익은 unless 뒤에 otherwise 정답. 굉장히 좋아하니까 방금 오답이었지만 이럴 땐 정답 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이런 문장 불법입니다. 달리 사용하는 것은 뭐를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그러니까 정해진 용도 말고 달리 만약 사용한다면 그것은 불법이에요.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보통 이거는 파트 6에서 좋아하는 otherwise의 용법인데요. 파트 6. 당신은 규칙을 따라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punished,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부사로 보통 파트 5에서 좋아하고요. 아니면 파트 6 좋아하고요. 파트 5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거는 굳은 날씨, inclement, 굳은 날씨가 망쳤어요.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즐거웠을 휴가를. 그래서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거 비가 오지만 않았다면 그러니까 날씨가 그렇게 굳은 날씨만 아니었더라면 즐거웠을 휴가인데 굳은 날씨가 그걸 망쳤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otherwise 달리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용법 다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 104번입니다. 보기 보시면 해석하셔야 되겠네요. 다 단어 가지각색이라서 봤더니 항공사가요 25달러의 요금을 땡땡한대요. 일단 요금을 땡땡하는 겁니다. 각각의 체크되어지는 수화물에 가방에 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우린 요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했을 때 답이 A번밖에 안 되거든. 자, institute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이제 시행하다, 도입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원래는 얘네가 이 청구료를 안 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청구료를
시작할 거예요. 도입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initiate가요. 이런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동의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patterned는 무늬를 만들다. 너무 어색하고요. occupy는 보통 공간을 차지하다 할 때 씁니다. 뭐 비용을 25달러의 이 요금을 차지했어요. 어색하고요. 동기를 부여하다. 이런 단어는 사실 감정 유발 타동사라서 뒤에 사람 목적어가 와야 돼요. 내가 직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했어.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동기를 줬어. 이거지. 뭐 비용을 동기를 부여했어요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institute란 단어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05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야죠. 보기 보니까 해석 안 하는 문제 빈칸 주변인데요. 앞에 동사 have pp는 능동태 동사죠. 그래서 목적어 있어야 됩니다. 뒤에 있네요. food services. 그러면 타동사와 목적어 이미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사이는 괜히 뚫어놓은 수식어 자리고요. 뒤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형용사 자리. 그래서 바로 정답은 쉽게 B번 쪽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exceptional 하면 되게 뛰어난, 예외적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보통 좋은 뜻으로 써요. 예외적일 만큼 되게 뛰어난. 그래서 답이 됐고 동의어로 remarkable, 뭐 extraordinary, marvelous가 또 최근 많이 나올 수 있어서 marvelous도 알아두시고 오답이지만 except는요. 이 자체로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돼요. 근데 for를 붙이면 전치사로만 쓰고 that을 붙이면 접속사로만 쓰고 오케이? 이렇게 품사 역시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품사 문제였고요. 106번 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때요? 품사 문제라기보다는 동사 문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기 4개가 다 동사고요. 동사는 수, 태, 시제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푸는데 사실 이 문제는 워낙에 시제 힌트가 있었어요. 저 뒤에 yesterday 있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월하게 A번으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쌤이 걱정하는 건 이 yesterday가 꼭 있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시간 부사들이 없는 문장도 있어서 그럴 때는 여러분 시제 힌트만 찾으시면 안 돼요. 동사는 수, 태를 가지고 묻는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수, 태를 보고 나서 시제 힌트까지 줘서 합쳐서 푸는 문제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제 힌트만을 찾지 마시고 그래도 동사 문제는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다른 문제 쪽에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워낙 시제 힌트가 있어서 A번 쪽으로 갔고요. 자, 그 다음 해석하시는 문제네요. 그런데 단어가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Fluctuating fuel prices. 되게 요동치는,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이 연료 가격이니까 이제 기름값이죠. 기름값은 make it challenging. 그것을 어렵게 만든대요. 오형식에서 그것이라 함은 가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진목적어 이제 나와요. 뭘 어렵게 만드냐면 요거. 투부정사부터 여기 끝까지가 진목적어인 건데 뭘 어렵게 만드냐? To set appropriate shipping 땡땡. set이니까 설정하는 거죠. 뭐를? 적절한 배송 이것을 우리의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배송 이것을 설정하는 걸 어렵게 만든대요. 일단 복합명사예요. 배송 이것 했을 때 말이 되는 건 A번. 요금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te는 여러 가지 뭐 비율이란 뜻도 있고요. 등급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요금으로 해석이 됐고요. 나머지 정리하시면 동사로는 또 평가하다는 뜻도 있고요. 등급을 매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금, 가격으로 답이 된 거고요. 요 interest는 s를 붙여서 가산으로 쓰면은 그때는 돈에 관련된 거예요. 이자, 이윤인데 s를 떼고 불가산으로 쓰죠. 그때 이제 관심, 흥미 쪽으로 해석이 되니까 지금은 오답이지만 이런 것도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건 복합명사입니다. shipping rate라 해서 배송료, 배송 가격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shipping rate. 자, 이렇게 해석하는 문제도 있고요. 넘어오시면 이 문제도 해석이네요. 보기가 가지각색이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다 씨는 땡땡 했어요. 그의 연구 결과를. finding 하면 연구 결과 또는 발견물 정도인데요. to the board, 이사회에게. 어디에서? 이 1년에 2번씩 하는 회의에서요. 9월 달에 자기의 finding, 연구 결과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정답은 B번 쪽이 맞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알렸어요, 괜찮고요. collaborate는 협력하다인데 일단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와 협력하다, with를 놓거나 또는 뭐뭐에 관하여, 어떤 프로젝트에 관하여 협력하다 할 땐 on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뒤에 딱 놓고 써줘야 되고요. 그래도 일단 타동사 쪽에 가야 되고 impose는 부과하다라는 뜻이에요. 부과하다. 그래서 부과하다라는 뜻으로 벌금이나 세금 이런 것들이 뒤에 나오게 되고요. summon은 소환하다입니다. 소환하다. 뭐 경찰서로 소환했어요. 법원으로 소환했어요. 이럴 때 쓰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B번 쪽이 맞고요.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announce는 알릴 내용을 바로 뒤에 놓죠. 지금처럼 그의 발견물을 알리거나
뭐 또는 대절을 바로 놓죠. 알릴 내용. 나는 뭐 대절에 대해서 내가 뭐 그를 채용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렸어요. 그러면서 I announced that I hired him.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죠. 근데 같은 알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세 가지 inform, notify, remind 같은 동사들은 알릴 대상을 바로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inform이라는 단어인데 inform은 알리다라는 뜻인데요. 절대 바로 뒤에 어떤 알릴 내용이 오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람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는 알렸어요 하면은 알렸어요. 뒤에다가 사람, 나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브나 대절로 알릴 내용을 이렇게 놓으셔야지 바로 뒤에 he informed that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요. 그건 announce 쪽이고 inform이나 notify 쪽은 반드시 사람 먼저 놓고 그 뒤에 알릴 내용을 이렇게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토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게 announce와 inform의 배틀이에요. 둘이 뜻은 같은데 문법이 다르니까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넘어오시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ing인데 동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인 경우거든요. 그래서 findings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죠. findings는 ing인데 그냥 일반 명사가 돼서 발견물, 연구 결과라는 뜻이었죠. 여기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opening, 공석 중요하고요. 그리고 catering, catering은 이제 음식을 조달해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고요. 마케팅 보면 아시겠죠. 마케팅이 생긴 건 그렇지만 이거를 뭐 누가 동명사라 그래요. 마케팅은 그냥 일반 명사지. 그죠? 그냥 마케팅. 동명사 아니니까 뒤에 목적어 안 와도 되잖아요. 그냥 마케팅 일반 명사로 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pricing 가격이라던가 요거 중요합니다. widening 확장이라는 단어 있고요. 확장 그리고 gathering 모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요것도 쌤과 함께 예문으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자, 첫 번째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명사 자리입니다. 관사가 있고 뒤에 전치사부터는 수식어 거품이라 날아갈 거고 그럼 여기 관사의 마지막 책임 자리니까 무조건 명사.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관사가 있을 때는 그냥 일반 명사로 가는 게 맞거든요. 관사 뒤에 우린 동명사 안 쓰고 일반 명사를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A번 쪽으로 많이 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with도 일반 명사지만 얘를 또 무조건 그렇게 동명사로만 보면 안 돼요. widening 일반 명사로도 활용이 되니까 사실 이건 A, B 둘 다 일반 명사가 될 수 있고 해석으로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with를 넣으면 넓이인데요. 넓이가 6개월이 걸릴 거예요. 해석이 너무 이상하죠. 넓이가 6개월이 걸릴 거다. 그래서 답은 오히려 ing 모양이지만 B번이 맞습니다. 넓이가 아니고요. 확장이죠. 확장이 6개월이 걸릴 겁니다. 이런 뜻으로 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ing라고 너무 동명사라고만 내치지 말 것. 일반 명사도 되니까 꼭 해석으로 확인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관명전, 관사와 전치사 사이 무조건 명사 자리인데요. 물론 이거 둘 다 일반 명사예요. 이제 오프닝, 오프너 둘 다 돼요. 그럼 해석인데 단연 토익은 오프닝을 좋아하죠. 우리 회사는 공석을 가지고 있습니다가 맞겠죠? 오프너는 이런 병따개, 답이 잘 안 되죠? 병따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또 A번이 맞고 그래서 생긴 건 동명사 같지만 일반 명사로 쓰인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관명전 또 명사 자리인데 마켓은 시장이고 마케팅은 마케팅이니까 역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 단어 봤죠? 실행했다고 했어요. 그럼 매니저가 시장을 실행했을까요? 마케팅을 실행했을까요? 답은 또 마케팅 쪽이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말로 일반 명사처럼 생긴 아이가 보기에 있더라도 우린 이 ing 모양의 일반 명사를 토익이 좋아하므로 반드시 해석을 확인하고 오히려 저 ing 모양 쪽으로 정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잘 나오는 것만 이렇게 모아놨고요.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 굉장히 많았는데요. 사실 오늘 쌤이 OT 할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 안에서도 중요한 점들이 있었죠. 일단 불가산 명사 잘 나오는 거 꼭 암기하자. 아까 장비류, 문구류, 가구류에서 종류들은 다 불가산이었고 정보, 되게 좋아하는 게 information, 정보라는 불가산 명사도 잘 나오고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 아까 알리다란 뜻은 같은데 announce와 inform이 문법이 달랐죠.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그것을 용법이라고 하는데 단어는 뜻만 아시면 안 되고요. 이런 용법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 announce가 뒤에 알릴 내용이 오고요. inform은 뭐였다? inform은 뒤에 알릴 어떤 대상, 즉 사람을 바로 뒤에 놓는 동사였고요. 그래서 해석만으로 풀 수 없는 유형이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 ing인데 일반 명사인 거 방금 봤죠. 뭐 오프닝, 그죠? 마케팅, 또 트레이닝 이런 단어.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와이드닝, 확장 이런 단어 있었죠. 이런 애들이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현들 오늘 중요한 표현들 있어요. 쌤이 이거는 매 강의 끝마다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은 쌤이 띄워드리기 전에 여러분 힘으로 한번 채워보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셨죠?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문장 속에서 단어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는 파트 5를 좀 더 많이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 또 끝까지 쌤과 함께 완강 하시는 거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어요.